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간지방 매덕골에 새로 부임한 사또 순맹이 고을 경계를 밟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참된 관리의 인덕과 자세를 지닌 자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관리의 신분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가히 지조 있는 사대부의 얼을 가슴속에 새긴 군자였지요. 그는 지방 수령들이 새로 부임하는 부임지에 당도할 때 을에 행하던 요란한 호위인부와 하인들의 행렬조차 과감하게 물리고 단신으로 호련히 이 매덕골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자신의 식솔들은 이미 며칠 전 이곳으로 모두 이주한 상태였지요. 이 한적하고 별다를 것 없는 작은 고을에서 그리도 흉흉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로구나. 백성을 호위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관리로서 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순맹은 깊은 한숨을 흘리며 통탄의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이 매덕골은 짧은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5번이나 수령이 바뀐 전적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덕골에 부임한 원님들은 하나같이 얼이 빠진 얼굴을 하고서는 혀를 내두르며 자신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달라 상소를 올리거나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몰골로 반송장이 되어 의원 신세를 지게 되니 참으로 회개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요. 내 반드시 이곳에서 벌어지는 해괴망측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나의 부임 기간 내에 샅샅이 파헤치고 말리라. 순맹은 부임지 가장 외곽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볼 심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당찬 각오를 다졌답니다. 한참 동안이나 부임지 외곽 지역을 돌아보던 순맹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를 순찰하듯 돌아다녀 보았으나 하나같이 여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제 사내들만 득실득실했던 것입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고을이었음에도 작디 작은 소녀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파를 제외하면 혼기가 닥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나 어른 여성들의 모습이 도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부임지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고을의 인구가 제법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거늘 어찌 이리도 아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인가. 전란이나 난리통에 사내들이 몰살되어 미망인들만 모여 사는 과부초는 익히 들어보았어도 아녀자들의 씨가 마른 촌락은 난생 처음이었던 순맹은 때마침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고을 주민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게, 대체 이 고을은 어찌하여 아녀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이리도 힘든 것인가? 그러자 순맹의 말을 들은 주민은 잔뜩 긴장된 얼굴을 해보이고는 사색의 낯빛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당연히 저희 고을에도 원래는 아녀자들이 흘러넘치던 보통의 촌락이었습지요. 고을이 이꼬라지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요. 언제부터인가 저기 뒷산자락에 희뿌연 짙은 안개가 들이닥치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날부터 어째 거짓부렁처럼 마을에 처녀며 아낙내며 구분할 것 없이 장성한 여자들이라고만 한다 치면 하루에 2~3명꼴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저희 같은 잡것들이건 청것들이건 하물며 고위 영감님네들의 부인이나 여식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죠. 1명, 2명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 어느샌가 요렇코럼 고을의 아녀자들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요. 아니, 고을에 그러한 흉사가 발생하고 있었거늘 전임자들과 관해서는 아녀자들이 사라지는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겐가? 아, 엄마, 나으리, 전임 관리 나리들도 죄 열성을 다해서 이 해괴한 일에 매달렸지요. 어찌 아녀자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요? 아주 마을에 우물이며 냇가며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물며 칙강까지 몽땅 뒤져보았습죠. 허나 시신은커녕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지 뭡니까요? 말씀드린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아주 가끔 실종된 아녀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안개가 너무 짙게 깔리면서 온 산을 뒤덮는 통에 수색을 진행키가 참말로 어려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지요. 그렇다면 전임자들이 모두 망측한 몰골로 수령직을 사임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아이고, 그러면 입죠. 뒷산에 깔리는 그 안개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모양 요사스럽기가 말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수색을 펼치던 나으리들이 모두 그 안개 속에 몸을 들였다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신을 놓고 실성한 사람 몰골이 되어버리니 저희도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요. 개 중에서도 참으로 흉측하기 짝이 없는 것은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원님의 부인들이 사라진 이후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이지요. 부인을 찾으러 나섰다가 그만 다들 정신줄을 놓아버리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요. 과연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로군. 네, 이곳에 부임하기 전 흉흉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매덕골의 수령으로 부임되는 관리들은 하나같이 심신의 지병과 핑계 등을 대며 모두가 이곳에 전출되기를 꺼려한다지. 하물며 조정에서는 이 고을 자체를 폐업하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네. 고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순맹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인 일련의 상황에 깊은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을 수령의 후임자로 나으리처럼 이리 관심도 가져주시고 훌륭하신 관리분이 당도하셔서 참말로 다행입니다요.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을 주민이 순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고 순맹은 주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의 고충이 이리도 깊거늘 이대로 좌시하여서는 도통 아니 되겠구나. 내 반드시 이 흉사의 내막을 밝혀내고야 말겠노라. 순맹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민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한 소녀, 금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약초꾼 호라비를 모시고 살던 소녀였지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그만 산속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낙상하는 바람에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고 금란은 졸지에 아버지의 병간호와 살림을 책임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쾌청한 날씨에 기뻐하며 금란은 아버지에게 먹일 약초와 음식으로 바꿀 만한 산나물을 캐기 위해 산으로 나섰지요. 그날따라 여기저기 쓸만한 약초들이 속속들이 눈에 들어오던 탓에 늦은 시간까지 정신이 팔려 산 곳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구나. 낭패를 보기 전에 서둘러 하산해야겠는걸. 금란은 약초꾼 아버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주의사항을 상기했습니다. 해가 떨어진 산에 몸담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란다. 부디 명심하거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 분주히 발을 놀려 서둘러 하산하던 금란은 문득 개울가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머, 대관절 이것이 무엇일까? 금란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개울로 가까이 다가간 뒤 반짝이는 물건을 집어 눈앞에 들어올렸지요. 세상에나, 그것은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어여쁜 놀이개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값비싸 보이는 폐물이었어요. 세상에나, 이게 대체 무슨 횡재람? 금란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홀린 것처럼 놀이개를 제 허리춤에 폐용해 보았지요. 금란이 놀이개를 허리춤에 걸자 놀이개에서 신비한 금빛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어쩜 이리도 신기한 물건이 있을까? 금란은 개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이개에서 휘뿌옇고 짙은 안개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주변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 금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지요. 화들짝 놀란 금란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놀이개를 뜯어내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놀이개는 금란의 허리춤에 뿌리를 내린 것 마냥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금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였으나
해가 거의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렇게 그녀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주변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개울 앞에 위치해 있던 작은 동굴에서 제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란아, 금란아, 어디 있느냐? 애비 좀 도와다오. 아, 아버지. 이건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인데?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이 깊은 산중에 찾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던 금란은 자신의 귓가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동굴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금란이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동굴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형체가 가히 요사스러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내라는 표현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분 나쁜 요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요괴는 금란을 바라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내가 잃어버린 놀이개를 네가 찾아주었구나.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지 무엇냐? 네가 그 놀이개를 내 허리춤에 차는 순간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준비를 모두 끝마친 것이란다. 예, 시신부라니요? 이 시기에 이리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사양할 것 없단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해로하며 함께 지낼 것이야. 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며 나의 자식들도 낳을 것이란다. 영원히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이지. 섬뜩한 미소를 보인 요괴는 그 즉시 금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금란이 절규하며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지만 무서우리만치 강인한 그 힘에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요괴는 금란을 들쳐매고는 동굴 깊숙이 데려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금란이 눈물을 쏟으며 요괴에게 빌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셔요. 저에게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이리 잡혀가면 제 아버지는 거동도 하지 못하여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내 얼굴이 반반하여 신부로 삼아주는 것이니까 감사하도록 해. 계속해서 그 입을 다물지 않고 조잘될 셈이라면 너는 신부감이 아니라 오늘 저녁 내 식사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섬뜩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는 요괴의 소나기에 잡힌 금란은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얼굴로 제가 끌려 들어온 동굴의 입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첫날에 해가 떠올랐고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동원에 나선 순맹은 초췌해진 육방 관속들이 말해주는 그간의 요사스러운 사건들을 듣고는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아녀자들만이 사라지는 이 기이한 상황은 순맹 자신도 부인이 있었기에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네들이 말대로라면 언젠가는 나의 부인도 그렇게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실종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렸다. 아래옵기 참말로 송구하오나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지 뭡니까요? 이방의 말을 들은 순맹은 그 순간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인 치맛자락에 붉은 명주실 뭉치를 달아두는 것이었지요. 그리하면 부인이 어디론가 사라져도 명주실이 늘어진 흔적을 따라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순맹은 자신의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붉은 명주실 뭉치를 내보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순맹의 설명을 들은 부인은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나으리, 아무리 고을에 흉사가 끊이지 않는다 한들 저는 수령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감히 저에게까지 마술을 뻗칠 정도로 아둔하겠습니까? 부인,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전임자들의 부인들 역시도 다들 그리 실종되어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질 않소.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고향 땅에 두고 오고 싶었으나 당신이 한사코 나를 따라 나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리 데려왔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 잠자코 나의 뜻을 따라 주시구려. 진지하게 자신을 걱정하는 순맹의 표정을 본 부인은 그 마음에 감복하여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치맛자락에 붉은 명주 실타래를 바느질하여 달아놓았지요. 이제 안심이시옵니까? 그렇소, 부인. 참으로 나으리께서는 큰일을 하실 사내대장부가 아내를 너무 아끼시어 탈입니다. 물론 그 점이 소첩을 이리도 견딜 수 없도록 잔뜩 설레게 만들지만 말입니다. 유염이 웃어 보인 순맹의 부인은 호롱불의 심지에 훅 바람을 불고는 순맹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춘심으로 가득 차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요란한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이 밝았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맹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제 옆에 누워 있어야 할 부인은 온데간데 없었고 부인의 자리에는 치맛자락에 달아놓은 명주실이 풀어헤쳐져 마치 길안내라도 하는 듯 방바닥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요괴의 손에 이끌려 깊숙한 동굴 속으로 끌려간 금난이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떠 어둠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던 시각, 사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오며 그녀의 코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우! 악취를 참지 못해 코를 틀어진 금난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그녀의 눈에 잔뜩 널브러져 있는 해골더미들이 들어왔지요. 히! 새파랗게 질려버린 금난이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의 소리, 정확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희미한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운 금난이 어두운 동굴 속을 천천히 더듬으며 나아가자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마치 옥사와도 같은 공간이 나타났고 이윽고 금난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아녀자들이 초췌해진 몰골을 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옥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화들짝 놀란 금난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물러서자 금난의 귓가에 들려왔던 목소리의 주인공인 한 처자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셔요. 요괴가 오기 전에 어서. 그러나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굴 속에 자욱한 안개가 뒤덮이더니 이윽고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요괴가 나타나 고함을 쳤습니다. 너, 내가 얌전히 신부가 되라고 하였지 방정맞게 내 처소를 들쑤시고 다니라 하였느냐? 그리고 내 이년, 얌전히 갇혀 있을 것이지. 감히 전연과 작당하여 도망칠 궁리를 해.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거냐? 어디 혼 좀 나 보거라. 요괴는 옥사를 맨손으로 박살내고는 그 속에 있던 처자를 들어올려 제분이 풀릴 때까지 몹쓸 짓을 하고는 이윽고 제 아가리를 쩍 벌려 처자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요괴는 턱을 벌려 거대하게 아가리를 열더니 태풍 같은 트름과 함께 해골더미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배부르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던 금난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여 쓰러진 금난을 힐끔 내려다본 요괴는 음험한 미소를 씩 날리며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비록 건방지게 나의 명령을 듣지는 않았지만 낯짝이 꽤나 반반하니 특별히 바로 지금 나의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주도록 하겠어. 순맹이 살펴보니 명주실은 고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까지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저곳이 이 요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주동지임이 틀림이 없구나. 일행은 발걸음을 바삐 놀려
명주씨를 쫓아 뒷산까지 당도하였고 이윽고 깊은 산속의 어느 개울가 앞에 놓인 작은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으리, 명주실이 저쪽 동굴 입구까지 늘어져 있구먼요. 관졸 중 하나가 다급히 외치자 순맹이 고개를 돌려 동굴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굴의 입구에서는 마치 아궁이 마냥 자욱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자욱한 안개를 뿜어내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다. 어느새 짙은 안개가 살아있는 괴물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몇 발짝 떼기도 힘들 정도로 온 산을 뒤덮고 있었지요. 자신의 눈앞조차 채 확인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곳을 조사할 것이니 모두들 단단히 준비토록 하라. 순맹이 힘겹게 외치며 일행들을 독려하는 사이 빛조차도 안개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국으로 일행의 주변을 가득 채운 안개 너머에서 천지를 찢어놓는 듯한 커다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지요. 순맹의 동료 따위는 산천을 찢는 듯한 괴이한 울음소리의 공포와 위압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출발하던 때부터 이미 전의를 상실했던 일행들의 발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개중에는 다리가 풀린 채 바지 적삼을 제 소변으로 축축하게 적신 관절마저 있었어요. 그들은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돌려 걸음아 나 살려라를 외치며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런저. 순맹이 말릴 틈도 없이 그들은 혼을 빼며 도망쳤고 홀로 남은 신세가 된 순맹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반드시 이 일을 만든 원흉을 내 손으로 처단하고 말리라. 임자,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리다. 순맹은 동굴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이어지는 붉은 명주실을 잡아올리며 안으로 깊이 이어진 동굴을 향해 발을 들였습니다. 어둠과 음습한 분위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동반된 동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 순맹은 잠시 후 깊은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온몸에 잔뜩 힘을 실어 긴장한 채 더욱 안쪽으로 향했지요. 이윽고 순맹이 당도한 곳에서는 그간 사라졌던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조악한 목재 옥사에 갇혀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구척 가까이 될 법한 커다란 요괴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지요. 맙소사, 천지신명이시여. 순맹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요괴의 풍채에 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을 벌이기 위해 저 요괴놈이 동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를 노려야 한다. 그렇게 순맹이 동굴 밖 수풀에 몸을 숨긴 채 요괴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린 지 반시즌이 흐르자 동굴 입구에서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요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괴는 기지개를 켜고는 입맛을 다시며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지요. 요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어 지켜보던 순맹은 황급히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들 괜찮으신 것이오? 순맹이 옥사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자 여인들이 눈물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맹의 눈에 갇혀있던 자신의 아내가 들어왔지요. 그녀의 치맛자락에는 순맹이 달아둔 붉은 명주실의 끄트머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인, 무사하신 게요? 다친 곳은 없소이까? 날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처, 이제는 끝났다고 여기고 단념하고 있었지 뭡니까. 간밤에 제가 어떻게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이러한 곳에 갇혀 저 요괴의 놀이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 그리고 모두들 잠시만 기다리시오. 순맹이 여인들이 갇힌 옥사 자물쇠를 검집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으나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한 순맹이 애가 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려니 벽면 한쪽에서 초췌한 얼굴을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며 다가서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바로 금난이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모진 고초와 몹쓸 겁탈을 당해 말이 아니었어요. 나으리, 저희를 구하러 이리 행차해 주신 것은 감복할 일이오나 저 요괴의 힘이 무시무시하여 이대로라면 나리의 목숨마저 위험합니다. 어서 도망치셔요. 저 음탕한 요괴는 인근 고을에서 제 마음에 드는 안악을 잡아 금방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 요괴의 볼모가 되어 갇혀 있는 아녀자의 수는 셀 수조차 없었지요. 순맹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구출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부인만을 찾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의 성미상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빛에 의지한 채 순맹은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있는 아녀자들에게 소리쳤지요. 결코 그대들을 포기할 셈이 아니니 반드시 용기를 잃지 말고 기다려주시오. 요괴가 돌아오기 전까지 한 번에 그대들을 구출할 재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어야 하겠소. 동굴 밖으로 나간 요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요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내 주셨으면 하오. 그러자 아녀자들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오금이 저리는 요괴의 약점을 알아내라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순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리를 종용하는 것인지 내 모르는 바가 아니외다. 허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져가며 이를 돌볼 때가 아님을 그대들도 모르지는 않으리라 여기오. 저 요괴가 가장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반드시 그것을 구해 돌아와 그대들을 구해내겠소. 여기엔 나의 아내도 붙잡혀 있으니 나의 말을 신용하여도 좋소. 그러자 순맹의 아내와 금난이 나서며 그의 말을 거들었지요. 날이 소첩을 믿어보시옵소서. 비록 잡혀있는 몸이기는 하나 고을 수령의 안방마님인 저의 체면에 이리 넉놓고 무력한 모습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요괴의 약점을 알아내어 보겠사옵니다. 저 역시도 힘을 보태겠어요. 보필해야 할 아버지가 병석에 몸져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저만을 기다리며 계실 것이 눈에 선한데 여기서 이리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적극 나서며 결의를 다지자 이에 동화된 주변의 아녀자들도 눈을 빛내며 자신도 거들겠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순맹이 탄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을 독려하며 위로하는 사이 동굴의 입구 쪽에서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금난이 순맹을 향해 재빠르게 외쳤지요. 나리, 어서 몸을 숨기셔요. 요괴가 돌아올 때 나는 기척입니다. 순맹은 즉시 바닥에 제 몸을 굴러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의 채취를 지워 요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이후 순맹은 금난이 몸을 의지하고 있던 좁은 바위 틈에 숨어 자신의 모습을 숨겼지요. 얼마 후 동굴 안이 흔들리는 소리가 가득 차며 요괴가 성큼성큼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요괴의 손에는 기절한 채 눈을 감고 끌려온 처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요괴가 입맛을 다시며 처녀를 내려놓았고 옥사에 갇혀있던 여인들은 떨리는 염통을 가다듬고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난이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을 숨기며 앞으로 나서 입을 열었지요.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엥? 기다렸다고? 나를? 물론입니다. 저를 품으셨으니 이제는 어찌하든 저희 지아비 아니신지요. 세상의 지아비를 기다리지 않는 여인도 있답디까. 요괴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금난의 나긋나긋한 음성에 잔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괴의 반응을 확인한 순맹의 아내 역시 금난과 눈빛을 교환하며 가세하였지요. 아니, 이보셔요. 그 영광된 자리를 저런 풋내도 채 빠지지 않은 어설픈 계집에게 맡기려 하신답니까? 이 옥사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당신에게 진정한 지아비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나이다. 너는 얼마 전까지
내게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보내던 가짜는 양반계집이 아니더냐? 어이하여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고? 천지를 아래에 두고 계시는 존엄한 당신에게는 가짜일지언정. 이 조선 천지에서 지위를 얻어 편히 지내려면 무릇셈에 능해야 하는 법이지요. 어차피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소첩이 당신의 애첩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오호라, 너희들의 언변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구나. 금난과 순맹의 아내가 합심하여 요괴의 마음을 간지럽히자 다른 여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요괴를 향해 달콤한 아부의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 흉측한 몰골의 아가리를 쩌억거리더니 품에서 열쇠를 꺼내 옥사의 자물쇠를 열어주었지요. 밖으로 나온 여인들은 빙 둘러 요괴의 곁에 다가와서는 제각기 팔과 다리를 도맡고는 주무르며 요괴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요괴가 눈을 뒤집으며 미소를 흘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금란이 요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의 여인들과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몹시도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그것이 무엇이더냐? 내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 대답해주마. 사실 이토록이나 위대하신 당신께서도 혹여나 기피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내기를 벌였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쪽이 당신을 최측근으로 섬길 자격을 얻기로 하고 말이지요. 뭐야? 아니 대체 그따위 것은 어찌 궁금해한단 말이더냐? 그러자 순맹의 아내가 찰싹 달라붙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인네들이 당신을 평생토록 모시며 보필하여 내조할 터인데 혹여라도 당신께서 싫어하시거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미리 멀리 치워버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아비를 섬김에 있어 그 정도 덕목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이 말을 들은 요괴는 빤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하, 이거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로구나. 좋다, 내 말해주지. 이 몸은 본디 이 땅에서 두렵거나 무서울 것은 없으나 단 한 가지를 꼽아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슴의 가죽이지. 진묘하게도 나는 사슴의 가죽만 보면 꼼짝을 못하고 몸이 바르르 떨리거든. 아주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야. 예? 사슴, 가죽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아주 잘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그것을 발견한다면 곁에 두지 않고 썩 치워두어야 하겠군요. 얼렁뚱땅 분위기에 취해 제 입으로 술술 뱉어버린 요괴의 약점에 금난과 순맹의 아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여인들은 저마다 웃음을 흘리며 요괴의 몸을 안마하고 쓰다듬고는 아부를 시작하였고 요괴는 이내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몸을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의 품속에 파묻혀 그대로 골아떨어졌지요.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순맹은 요괴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몰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욱한 안개를 조심스럽게 헤쳐 산에서 내려왔지요. 허겁지겁 마을로 돌아온 순맹은 도망간 나졸들과 육방 관속들을 모아놓고 사정을 전달하며 하명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다. 공포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도망친 죄에 나의 하명을 업신여긴 죄 모두 묻지 않을 것이다. 사로잡힌 아녀자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딸, 그리고 우리의 며느리이자 이웃, 친구였던 사람들이다. 오늘로써 우리 고을에 들이운 불미스러운 그림자를 모두 지워낼 것이니 지금 당장 요괴를 공략할 사슴 가죽을 구해오거라. 그대들의 협조를 바라겠다. 그리하여 고을의 모든 사내들이 저마다 앞다투어 사슴 가죽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사냥을 할 줄 아는 자, 냉병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자, 저작거리, 무두상과 약재상들까지 합심하여 한나절이 걸린 끝에 사슴 가죽을 마련했습니다. 순맹과 관졸들은 저마다 사슴 가죽을 하나씩
품속에 숨긴 뒤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그 길로 모두 모여 뒷산으로 올라 동굴 입구에 당도했지요. 순맹은 일행들의 사기를 한 번 더 독려한 뒤 말했습니다. 동굴 안은 놈의 소굴이자 영역일 테니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이다. 밖으로 유인토록 해야겠도다. 그리하여 관졸들이 동굴 입구를 냉병기로 마구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순맹은 동굴 입구에 서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을의 부녀자들을 납비하여 데려가느냐? 당장 그 썩어 빠진 낯짝을 이리 들이밀지 못하겠는가? 매덕골의 수령으로 부임한 나 박순맹의 이름으로 내 놈을 기필코 용서치 않으랴. 동굴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요괴를 자극하자 여인들의 품에서 단잠에 빠져있던 요괴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동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족속들이 감히 내게 도전하는 것이냐? 요괴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채 몸을 펼쳐 순맹과 일행을 위협하였고 그 모습을 본 관졸들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겁을 내기 시작했지요. 모두들 겁내지 마라. 한낱 잡스러운 요괴일 뿐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나를 따르라. 순맹은 고함을 치며 검을 치켜 올려 요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를 뽐내는 순맹을 따라 관졸들도 함께 가세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요괴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눈을 빛냈고 손가락에서 길쭉하게 자라난 손톱을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요괴의 날카로운 손톱에 가로막힌 검과 냉병기들은 보기 좋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지요. 푸덕거리는 이걸로 끝인 게냐? 내 놈들을 싸그리 고통스럽게 족쳐주마. 요괴의 비웃음이 순맹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력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그 힘에 관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순맹은 허리를 굽혀 제품 안에 넣어둔 사슴 가죽을 꺼내 요괴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잡스러운 짓을! 요괴가 제게 날아온 물체를 손으로 막아내며 소리쳤지요.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려는 찰나에 순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거라. 뭐시? 이게 뭐라고? 요괴가 고개를 숙여 제 손에 달려있는 사슴 가죽을 내려다보았고 바로 그 순간 요괴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요괴의 몸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떨려왔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거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어대던 요괴는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고목이 쓰러지듯 쿵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지금이다. 모두들 달려들어라. 순맹과 군졸들은 일제히 기절한 요괴에게 뛰어들어 그 목을 단칼에 날려버렸고 산자락 전체의 멱을 따는 소리가 뒤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자욱하던 안개가 모두 걷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괴의 시체는 흑빛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금색의 멧돼지 형상을 한 생물이 눈을 부라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요괴의 정체였군. 그제서야 순맹은 긴장이 풀려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요괴 토벌대의 활약은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일행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와 순맹의 아내와 금난 그리고 지금까지 잡혀있던 부녀자들을 모두 구하여 동굴을 빠져나왔고 기나긴 시간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다 바깥의 빛을 보게 되자 여인들은 눈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 빛에 익숙해진 여인들은 풀과 나무, 흙냄새에 드디어 탈출했음을 실감하고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악행을 일삼던 요괴가 사라지고 부녀자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순맹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금란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순맹의 아내 역시 순맹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요. 이후로도 순맹은 자신의 임기 동안 고을을 어질고 공정히 다스렸고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고을을 떠날 때 고을 사람들은 순맹의 공적과 인품을 기려 마을 입구에 커다란 기념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후로도 매덕골에는 흉사나 요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 기념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대대손손 소중하게 지켜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제법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타고난 기질이 사내의 것이라 행동거지에 막힘이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물쭈물하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옥섬에게는 조선팔도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잔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옥섬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자로 삼을 패물들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꾸려서는 야밤중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그녀의 삿된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당장의 한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직접 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무관 가문이라 어려서부터 익힌 무예로 제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습니다.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서 얼굴도 모르는 집안의 사내에게 떠넘기듯 시집이나 가서 사는 것은 내 성미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인생이야. 이참에 오늘을 내 견문을 넓히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어. 당차게 소리친 옥섬은 씩씩한 발걸음을 옮기며 배 위로 몸을 실었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건넌마을의 나루에 도착하자 옥섬은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욱, 세상에 배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힘겨운 것이라니. 나의 역사적인 첫 모험의 시작부터 이리 모양 빠지는 꼬락서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두 번 다시 타고 싶지가 않구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루에 앉아 잠시 몸을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옥섬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술라군들이 웬 사내 하나를 뒤쫓느라 역정을 내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겹게 뜀박질을 하며 내달리는 모양새로 점점 옥섬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사내가 어찌하여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옥섬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쫓기던 사내는 어느새 옥섬의 앞까지 당도하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초면에 면목 없으나 부디 이것을 좀 숨겨주시오. 무엇이? 아니 이보시오? 사내는 거의 반강제로 옥섬의 소매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밀어넣고는 그 길로 나루의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사내를 뒤쫓았고 영문을 모르는 옥섬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제 옷소매에 손을 넣어 사내가 맡긴 물건을 꺼내보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작자와 한패인가? 저놈이 무엇을 맡기고 도망간 게지? 등 뒤에서 술라군 한 명이 옥섬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지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요? 나 역시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던 것뿐이란 말이오. 그러자 술라군은 어림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옥섬의 소매춤을 뒤지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놀이개에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은장도가 떡하니 나왔지요. 이것 좀 보시게. 이래도 시침을 뗄 작정이더냐? 도망간 놈과 한패로구먼. 훔친 작물을 이리 건네주고 도망간 것을 보니 아니 되겠다.
이보시오, 오해라고 하질 않소. 나도 아까 그 사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달아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오. 시끄럽다. 거짓을 고하다니 배짱도 좋구만. 어디 초소에 끌려가 투옥되어서도 거짓부렁이 나오나 두고 보자. 술라군은 옥섬의 변명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동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옥섬을 잡아 포박하고는 술라군 초소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새끼줄에 엮은 굴비의 모양새로 대롱대롱 초소로 끌려온 옥섬. 다른 자들이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닥친 시련과 해괴한 사달에 오금이 저려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옥섬은 오히려 모험을 떠난 시작부터 장황이 펼쳐지는 예상 밖의 전개에 잔뜩 들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야밤중에 술라군들의 초소에 끌려와 여기저기 구경해 볼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 그녀는 잔뜩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 억누른 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옥섬을 잡아온 술라군은 도통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낯빛이 아닌 이 처자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잡아온 그대로 초소에 마련된 간이옥사에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놈이 잡혀오면 날이 밝는 대로 신문토록 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술라군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옥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오해를 풀면 곧바로 풀려나겠지만 그리했다가는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와서는 모험길에 오른 나를 필시 가만두지 않으실 게 뻔하지. 다리 몽둥이를 문지르겠다며 길길이 날뛰실 것이야. 당분간은 사정을 지켜보며 버텨보아야겠다. 그렇게 옥섬이 옥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 잔뜩 설레다 밤이 늦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이 요란하여 시끄럽게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모양새에 잠에서 깬 옥섬이 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지요. 나루에서 자신에게 은장도를 건넨 뒤에 도망쳤던 그 도둑사내를 붙잡은 듯 그를 포박하여 초소로 들어오는 술라군들이 보였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옥섬의 앞쪽 옥사에다 사내를 무릎 꿇리고는 말했지요. 네 이놈, 이 여자에게 건넨 이 은장도 어디서 훔쳤느냐? 술라군의 물음에 끌려오는 내내 묵묵부답이던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소. 어허, 이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말이다. 용모방망이로 도둑사내의 배를 쿡쿡 찌르며 술라군이 물었지만 도둑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조장이 관솔불 옆에서 작물의 은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장도 자루에는 정렬부인 오병균 처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귀가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오병균이라 하면 현재 충청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오대감이었습니다. 용머리로 장식한 은장도에 놀이개에 달린 옥장식 또한 보통 옥이 아닌 노곡이기에 내 범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거늘 과연 오대감댁 부인의 패물이었구나. 참으로 간도 큰 도둑놈이로군. 여봐라, 이 도둑은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을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그렇게 술라조장과 술라군들이 물러가자 옥섬이 도둑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보셔요. 밤손님인 댁 덕분으로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오. 아닌 밤중에 거나하게 홍두깨를 맞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도둑이 사뭇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까지 일이 잡혀오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오. 당장에 그 은장도를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급박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만 처자를 말려들게 하고 말았구만. 깊은 사연이라는 도둑사내의 말에 옥섬의 눈이 대번에 희번득 별빛을 담아낸 것 마냥 호기심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라는 것 내게 알려줄 수 있겠소? 사정 청취가 끝나고 만약 부정한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내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소만? 도둑은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옥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 하였으나 이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그녀에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옥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옥사에 퍼졌고 그녀는 결정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사내를 향해 호언장담하였지요. 역시 집구석에만 매여 있으면 이러한 재미난 세상만사를 즐길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 이보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출발점은 조금은 의롭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의리와 양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렸구만. 내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주겠으니 그 죽상인 얼굴부터 좀 펴시오. 훤칠하게 생겨서는 아깝지도 않소? 이튿날 날이 밝자 옥사에 갇혀있던 옥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라군을 호출했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죄인 주제에 감히 얘가 어디라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게야? 이제 막 근무를 끝내고 교대 준비를 하던 술라군 한 명이 소란스러운 옥섬의 소리를 듣고 옥사에 들어왔지요. 자, 여보게, 잠시 이리 와. 귀 좀 빌려주시게. 당장 자네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노인 중차대한 문제일세? 옥섬은 희죽 웃으며 술라군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맹랑한 모습에 술라군은 자신도 모르게 옥섬에게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섬이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자 자지러질 듯 놀란 술라군은 대번에 꽁지가 빠져라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니 이내 술라조장을 불러오기에 이르렀고 술라조장 역시 옥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찰사나리 가문의 막내 여식이 맞사옵니까? 맞다면 증빙패를 보여주시지요. 수행하는 하인하나 없이 홀로 나루에서 방황하다 잡혀왔다 들었기에 쉬이 믿기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오. 옥섬은 대답 대신 자신의 품에서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는 목쇠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는 옥섬이 몰래 집에서 나오기 전 혹여나 여정 중에 발생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들고 나온 최후의 보루였지요. 이리하여 신분이 보증된 옥섬은 자신을 하대하고 옥사에 집어넣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풀려난 그 길로 간밤 도둑사내가 일러준 사연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모험을 떠난 처자정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넘치니 참으로 살아있는 기분이렸다. 옥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신이 나고 즐거워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늦은 오후 오대감 댁의 포졸들이 포승줄로 묶은 도둑사내를 끌고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대청마루 끝에선 오대감 댁 안방마님이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포졸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위엄서린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기세에 주눅든 포졸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 고했습니다. 지난밤 북문 고갯마루에서 절도를 일삼던 도둑을 쫓아잡고 보니 그의 품속에서 다름 아닌 마님의 은장도가 나왔지 뭡니까요. 이자에게 그것을 추궁하였으나 당최 입을 열지 않고 버티기에 정확한 신문을 위하여 이리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님. 포졸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노기가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일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그 사내는 한낱 잡스러운 도둑이 아니다. 어서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렸다. 내 어쩌녁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해 심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사내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다니? 예, 아니 그럼 은장도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무엄하구나. 그렇다 하지 않느냐. 내 따로 극진히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으니 어서 그 귀인의 포박을 풀고 썩 물러들 가렸다. 그리하여 포박에서 풀려난 도둑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음에도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둑을 풀어준 포졸들이 모두 물러나 대감집에서 벗어나자 도둑은 대청으로 올라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읍했습니다. 아니 마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밤 그 천인공로할 짓을 벌인 쇳내를 이리 구제하여 살려주시다니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당도한 이 처자에게 모두 들었다네. 고개를 드시게나. 그러자 건너방에서 옥섬이 고개를 쏙 내밀며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도둑이 얼빠진 얼굴로 마님과 옥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마님이 온화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르기를 그대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까지 나와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말의 발설도 하지 않았다지. 문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끝끝내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들었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쇳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 한낱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로 마님께서 세간에 입방하에 오르기라도 하시면 평판이 상할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도둑의 말에 마님은 빙긋이 미소 짓고는 그에게 두둑한 전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대를 받아든 도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마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지난밤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난밤 삼경의 시각, 이 젊은 도둑은 밤이슬을 벗삼아 5대 감댁 안방에 잠입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던 도둑은 적당히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만 걸리면 그대로 달아날 심산으로 간크게도 5대 감댁의 안방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5대 감은 도처에 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는 첩씨를 데리고 작은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인 이곳에는 발걸음조차 뜸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젊은 도둑은 주인대감이 없는 집이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질을 하기에는 손쉬운 대상이란 판단하에 5대 감댁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고 만 것이었지요. 걔 누구인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마님을 제지한 도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둑은 마님이 빼어든 은장도를 가볍게 빼앗았지요. 젊은 도둑의 한 손이 마님의 두 손을 꽉 잡았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으로 절구대에 머리가 고개를 디밀었습니다. 첩과 기생에 빠져 몇 해째 정실부인인 자신을 나몰라라 버려둔 영감과 그 잘난 합판을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권세 드높은 대감집 안방마님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채통과 정절을 지키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버틴 생과부 노릇이 장장 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도둑의 거센 절구질에 마님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도둑의 목을 힘껏 껴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젊고 듬직한 도둑이 마님을 연신 누르며 기깔난 운우를 선사하자 5대 감댁은 뇌성병력이 내리치는 듯 대청마루가 뒤흔들리며 지축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밤이 펼쳐졌고 마님은 그날 그리도 염원하던 오랜 소망을 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난 이후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신 사과하고서는 전설적인 밤을 선사하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버린 이 도둑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하여 찾고 있던 마님은 때마침 술라군들의 옥사를 탈출한 뒤 찾아온 옥섬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에게 모든 사연을 들어둔 옥섬이 해맑게 웃으며 마님에게 제안했지요. 어차피 그 은장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아도 마님의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면 의금부를 통해 이대까지 그자를 압송하여 데리고 올 것이 뻔합니다. 그는 마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무겁게 간수하고 끝까지 한마디도 뱉지 않았으니 잡스러운 다른 소문이 퍼질 우려를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그자의 의리를 높이 사서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잃어버린 은장도를 그 사내가 찾아준 것이라 우기시옵소서. 오대감 어르신의 권세와 안방마님의 위엄이 있기에 그리 이르면 포졸들도 다른 소리는 하지 못할 게지요. 일이 된 연유로 옥섬이 귀띔해준 조언을 채택하여 순조롭게 포졸들을 물리고 도둑산에도 얌전히 되돌려받게 된 마님은 깊이 기뻐하며 옥섬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우대가 멀쩡한 도둑은 지난밤에 훌륭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로도 마님의 간택을 받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밤은 깊어 삼경일째 오대감 댁에 월담하여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님은 생과부 신세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옥섬의 은혜를 치하하며 그녀의 집안에 기별을 넣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왈가닥 여식이 간밤에 모험을 떠나겠답시고 야반도주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찰나 권세 높은 충청감사의 집안에서 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별과 함께 융숭한 재물들을 보내오니 결국 옥섬의 이 가출기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세 사람은 간간히 모여 다과를 가지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옥섬은 성공리에 끝난 제 모험담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렇게 다음번 펼쳐질 언젠가의 모험을 기다리며 두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